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조세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러면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의무. 자, 그래서 납세 의무라는 게 있는데 납세 의무는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단 뭐가 되느냐? 납세의무가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이 되고 성립된 납세의무는 확정을 시킵니다. 확정을 시키고 나중에 가서 이걸 다시 소멸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 납세의무가 먼저 생겨야 된다. 그리고 생겼으면은 그걸 확실하게 정하자. 확실하게 정하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확정. 그리고 그걸 없애는 것을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세금은 우리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채무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채무를 영원히 안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채무라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멸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채무가 소멸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갚으면 돼요. 그래서 납부를 하시면은 납세의무는 소멸이 돼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일단 세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그 얼마인지를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확정이라 그래요. 얼마인지를 아는 것을. 근데 얼마인지 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한테 납세의무가 있었어요? 그것부터 확인해야죠. 그죠? 아니, 나한테 납세의무도 없는데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가 성립입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성립, 확정, 소멸이 그대로 대입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어요. 근데 왜 밥을 먹어요? 우리가? 그쵸? 예, 그냥 먹을 수도 있죠. 거의 버릇처럼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 배가 고프다? 그게 뭐예요? 성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아니죠. 배가 고프지만 내가 내일 내시경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굶을 수도 있죠? 배가 고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굶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먹어도 되고. 자, 그때 먹는다면 뭘 먹을 건지 누구랑 먹을 건지 그걸 정하는 게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먹었어요. 정해서 먹었으면 배고픔이 사라지죠. 아시겠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옷이 필요해요. 그죠? 옷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성립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무슨 메이커를 어떤 옷을 살 것인지 그걸 정하는 게 뭐예요? 확정이고 그래서 옷을 사서 입으면 내 목표는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소멸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납세의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확정 절차가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당신은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는 게 그렇다면 얼마의 납세의무가 존재합니까? 그게 확정. 그래서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걸 납부하십시오. 그래야 납세의무는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자,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쭉 나열돼 있어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배울 세금 5개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입니다. 왜 내는 세금이에요? 그죠? 글자 그대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생기려면요. 취득을 해야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입니다. 글자 그대로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납세의무가 생기려면 등기하거나 등록을 해야죠. 자,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 등은 그 행위가 있을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 즉, 취득세니까 뭐 할 때?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니까 뭐 할 때?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래서 납세무가 생겼어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계산을 해서 내야 되죠? 자, 냈습니다. 이제 누구 재산이 됐어요? 그죠? 내 재산이 됐죠? 자, 근데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래요. 그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예요. 그죠? 그때 재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냥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줬어요. 언제 재산이 있으면 냅니까? 하고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그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6월 1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히 표현하면 언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낸다? 6월 1일 날. 단순해요. 1년 365일 중에서 딱 하루만 확인해요. 언제? 6월 1일. 그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치를 다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6월 1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년 재산세를 내야 돼요. 왜? 6월 1일이 매년 돌아오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냅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재산세를 안 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6월 1일 날 재산이 없으면 되죠? 그래서 살 때는 6월 1일 지나서 사요. 그러면 6월 1일에는 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는 안 나와요. 반대로 팔 때는 6월 1일 전에 팔죠. 그러면 6월 1일 날 내 게 아니니까 재산세가 안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재산을 취득을 하거나 재산을 팔아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6월 1일 전에 6월 1일 전에 거래할 건지 6월 1일 이후에 거래할 건지 만약에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거래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차피 자,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고 자, 그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니까 필요도 없는 재산인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투기할 생각인 거예요. 재산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게 뭐다?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일부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면 똑같이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똑같은 날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날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1차적으로 무슨 세금을 먼저 내느냐? 재산세를 먼저 내요. 그리고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일부를 다시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언제 재산이 있으면 낸다? 6월 1일 날. 자,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하거나 또는 양도를 했으면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 소득세인데, 자, 소득세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언제 납세무가 생기느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무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는 언제? 그죠?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소득세를 물어보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기간별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득? 소득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득이라는 말은 수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익.
수입하고 이익은 다른 말이죠. 즉 돈이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아셨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은 안 냅니다. 자,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죠? 수입에서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을 거예요. 그걸 경비라 그래요. 필요 경비 또는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수입에서 경비를 뺐을 때 플러스 잔액이 남으면 이익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잔액이 남으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때 요 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소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표현은 회계학적 개념이라면 소득이라는 표현은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란 소리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침에 손님한테 빵을 하나 팔았어요. 뭐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입이 있었으니까 세금 내러 가야죠? 그러면 빵 하나 팔고 셔터 내린 다음에 세무서 가서 세금 내고 다시 와서 다음 손님한테 우유 하나 팔고 다시 셔터 내리고 가서 세금 내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하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라고 하면 사람들 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간별로 계산을 하자. 열심히 일하도록 놔둔 다음에 일정 기간을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을 하자. 그래서 기간을 잡아준 거죠. 그걸 무슨 기간이라고 하느냐면 과세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고 현행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를 모아서 계산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1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간다고요. 어떤 날은 수입만 있던 날이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지출이 있던 날이 있을 것이고 상관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계속 놔두겠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딱 끝나면 그때 가서 1년치를 모으시라고요. 모아서 세금 계산해서 내시라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만 내면 돼요? 한 번만 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 언제 내는지 아세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언제 거? 전년도 거. 왜 5월 달이냐면 1년치를 모으다 보니까 자료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4개월 동안 자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세금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 여러분들 언제 하느냐면 1월 달에 합니다. 왜 1월 달에 하는지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1년치를 모아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해에는 못 해요. 그래서 언제 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 1월 달에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을. 근데 왜 근로자들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주느냐면 보통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들하고 좀 다른 게 여러분들 요 경비가 뭔지 아세요? 요 경비가 뭐냐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된 돈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그러면 음식점이면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받은 돈이 수입일 것이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경비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근로자한테 수입은 뭐예요? 그죠? 급여죠, 급여. 그러면 급여를 받기 위해서 뭘 지출을 했어요? 늘 수업을 할 때 이런 거 물어보면 뭘 지출을 했을까? 교통비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교통비는 근로를 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아니에요. 꼭 회사 갈 때만 교통비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교통비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근로자는 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죠? 근로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죠. 즉,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비는 노동력이 돼야 되는데 노동력을 돈으로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해줬어요.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비용 처리해 주겠다고.
그걸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근로소득공제가 수익 금액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뭐 특근을 한다거나 야근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너무 억울하고 또 근로자들은 뭐 하느냐면 매달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뜯겨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을 언제 내야 되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야 되는데 매달 세금을 내고 있어요. 월급에서. 그래서 근로자가 봉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유리지갑이다, 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사업자들은 다음 연도에 냅니다. 그러니까 돈 열심히 모아놨다가 다음 연도에 한꺼번에 내고 또 개인사업자는요. 가라 영수증을 만들어서요. 비용 처리하거나 이런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로자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로자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환급이라도 좀 빨리 해주자. 그래서 1, 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여담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소득세는 한꺼번에 그때그때 세금 내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 내는 것은 너무 번거로워요. 매일매일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정 기간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주세요라고 해서 정해놨다. 그러면은 그 기간을 모으려면 그 기간이 뭐가 돼야 된다? 끝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왜 기간별로 계산 안 하고 취득하는 때마다 내라고 할까? 그죠?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을 지금까지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부동산 몇 개나 취득하셨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자, 한 개나 두 개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마다 내시라고요. 번거롭지 않죠? 근데 소득세는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내라고 하면 매일 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전기요금하고 똑같아요. 전기요금을 전기 쓸 때마다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내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내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5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이때 납세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납세무가 생겼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죠?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해야 돼요. 그렇게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확정이라고 하는데 확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내는 방식,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라 그래요. 신고. 그래서 내가 직접 계산을 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신고라고 하고,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제출을 하느냐?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신고서를 쓸 줄 모르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그렇죠.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세금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해당 세무사나 지자체에서 직접 계산을 해서 나한테 고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 계산하는 것을 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내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요. 정부가 계산해서 나한테 고지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내가 신고하는 것을 내가 계산하는 것을 신고 정부가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떤 건 신고를 하고 어떤 건 정부가 결정을 해주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모르면 정부가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나보고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사건들,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세금들은 다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자,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샀을까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모르시죠? 그죠? 네. 정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어제 어디 가서 뭐 했어? 야, 너 이번에 부동산을 샀다고 나 들었는데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산 거야? 그거
다 서류에다가 적어서 내. 그게 신고제도. 아셨어요? 근데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요. 근데도 내야 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부세죠? 이건 정부가 이미 내가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신고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를 갔다가 딱 6시가 되면 집에 와요. 뭐 보통 뭐 좀 일찍 오면 한 5시 50분, 좀 늦게 오면은 뭐 친구들하고 밖에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한 6시 반? 그래서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는 늘 들어옵니다, 집에. 근데 오늘 6시 13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당연히 학교 갔다 왔을 거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행위들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안 물어봅니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늦어도 6시 반까지 들어오던 자녀분이 오늘 7시가 됐고 8시가 되고 9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럼 연락을 하겠죠. 뭐라고? 야,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물어보죠. 왜? 모르니까. 세금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들이죠. 그 다음에 소득세. 매년 버는 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죠. 정부는 내가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취득했을 때 신고를 해놨을 거니까. 그러면 장부에 적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처분을 했을 때 처분을 할 때 빼고는 내 재산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근거로 해서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매년 내는 세금들이 있다. 이건 정부에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세금 계산하라고는 안 한다. 지네들이 알아서 계산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결정.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뭘 보내느냐면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이거나 소득세처럼 비반복적으로 내는 세금, 불규칙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정부가 모르니까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다. 우리 보고 직접 신고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결정이 됐으면 그걸 내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 내가 직접 써서 내야죠. 근데 아무 때나 써서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날짜를 정해줘요. 당신이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언제까지 해서 내십시오라고 딱 정해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레포트 같은 거 쓸 때 교수들이 뭐예요?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정해주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법정기한이라고 해요.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다 그래서 법정기한이라고 하는데 그날까지 안 내면 어쩔 수 없어요. 정부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을 조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만들어요.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고지서를 보내요. 단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그래서 벌금을 물리는데 우리가 세법상 의무라고 하거든요. 신고 납부를 의무라고 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벌금을 물려요. 그 벌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산세라 그래요. 가산세. 자, 그래서 가산세는 어떨 때 내는 거냐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려고 물리는, 즉 부과하는 벌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의무를 안 했느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안 했다고요. 자, 당신이 알아서 세금 계산해서 내세요.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계산을 해야죠. 그때 반드시 벌금이 들어간다. 그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 그래요. 그러면 가산세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 벌금이나 과태료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가. 벌금이나 과태료는요, 협박이 목적이에요. 나는 너한테 돈을 받으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네가 제대로 의무를 지켰으면 하는 지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집에 보통 아이들 훈육을 할 때, 뭐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집에 회초리 같은 거 걸어놨죠. 그죠? 그 회초리가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초리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때리려고 걸어놓은 게 아니고. 아셨나요? 즉, 애들이 봤을 때 내가 숙제를 다 안 하면 저걸로 맞을 거야. 맞으면 아파. 아프니까 나 이거 안 맞고 싶어. 그러면 숙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회초리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제대로 신고 납부하세요. 안 하면 세금을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겠죠. 그러기 싫으시면 제대로 신고하세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무슨 제도?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뭘로 하느냐면 그 의무가 규정된 세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 가산되는 세금은 취득세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내가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취득을 했으면. 그것도 어떻게 내야 돼요? 신고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고 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신고하고 납부를 하셨어야 돼요.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근데 안 해요.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다시 취득세를 하나 더 계산합니다. 하나 더 계산을 해서 더해요. 그러면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더하면 뭐가 돼요? 그죠? 그대로 취득세가 되죠. 그리고 120만 원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더해지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산세라고 하는데, 가산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산세는 명찰이에요. 제대로 신고했으면 얼마에 끝냈을 것을, 100만 원에 끝냈을 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니까 얼마를 더 추가해서 20만 원을 추가해서 120만 원을 부과할 거야. 즉 고지서 보내서 징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가 변하지 않으면서 금액이 늘어날까? 당연히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더해야 취득세가 되죠. 자, 소주에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런가요? 자, 콜라에다가 콜라를 부으면 콜라죠. 근데 콜라에다가 사이다를 부으면요. 콜라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즉 다시 말해서 글자가 바뀌는 거죠. 취득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하면 이게 무슨 글자가 되는지 몰라요. 자, 취득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해 볼게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에다가 그 세금을 더해라. 그래서 세금은 변하지 않으면서 금액만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그 의무가 규정된 세목으로 한다. 즉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취득세로 해라. 그러면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로 해라.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앞에 붙는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예요? 그죠? 취득을 했으니까. 뒤에 붙는 취득세는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 같은데 의미가 다르죠? 근데 내가 취득한 행위가 법률상 감면 대상이에요. 깎아주겠대요. 그러면은 요건 깎아줘야 돼, 안 깎아줘야 돼요? 그죠? 깎아줘야죠. 왜? 취득했으니까 내는 세금이니까. 문제는 얘도 깎아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얘는 깎아주면 안 되죠? 근데 뭐라고 우기느냐? 나도 너랑 이름이 같으니까
네가 감면되면 나도 감면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우겨요. 그럴까 봐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놨죠. 감면할 때 가산세는 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를 감면한다고 해서 얘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아셨나요? 네. 자, 그래서 가산세는 뭘로 가느냐? 그 세목으로 간다. 그리고 가산세는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해당 세목이 감면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가산세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면 의무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신고를 안 했을 때, 자, 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납부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입문 과정이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신고를 한 다음에, 자, 신고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부터 제출을 해야 돼요? 신고서부터 제출을 해요. 어디에다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다가. 그러면은 해당 담당 직원은 신고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그 신고서에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끔 영수증을 하나 끊어줘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차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뭘 작성을 해요? 신고서를 작성을 해요. 신고서.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뜹니다. 한번 봐보세요. 신고서를 딱 작성을 해요. 그걸 어디에다가 내요? 세무서나 지자체 가서 내요. 그러면은 해당 담당 공무원이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적힌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끔 영수증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수증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그쵸? 은행으로 가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신고서를 먼저 내야 납부가 가능해요.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하고 영수증이 있으려면 신고서를 먼저 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신고를 한 다음에 영수증을 들고 가서 은행 가서 뭐 하면 돼요? 납부를 하면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뭣도 안 했을까요? 납부도 안 했겠죠. 반대로 신고는 했어요. 그러면은 영수증 받았죠? 근데 은행에 안 가요. 안 내요. 그러면 납부만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사람, 반대로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안 한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벌금을 내면 안 되니까 구분해 놨습니다. 이거 안 한 사람에 대한 부분과 이거 안 한 사람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안 했다. 그러면 두 개 다 붙고 하나만 안 했다. 그러면 하나만 붙어요. 그중에서 이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신고는 두 종류로 나눌 거예요. 아예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라 그래요. 신고는 했는데 법이 정하고 있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과소신고라 그래요. 자, 그러면 무신고하고 과소신고 중에서 누가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세법에서 보면. 그죠? 둘 다 나쁜 놈인데 누가 더 나쁜 놈? 그쵸, 무신고죠. 그래서 무신고가 20%고 과소신고가 10%예요. 무신고가 좀 더 나쁜 놈이니까 벌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20%가. 과소신고는 조금 덜 나쁜 놈이니까 조금 적게 나오고. 근데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기나 부정이라 그래요. 이건 둘 다 똑같은 놈이라 그래서 40% 붙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사기나 부정 나오면 40%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고지서를 받든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든 해서 금액이 나왔으면 그걸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면 되죠. 그래서 납세무가 소멸이 되는데, 자, 우리가 납세무가 소멸될 수 있는 사유가 5개가 있어요. 그 5개 중에서 하나가 납부나 충당이에요. 즉, 뭐 하면 돼요?
그죠? 세금을 내면 돼요. 세금을. 아셨죠? 자, 그래서 세금을 내게 되면은 납세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대신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납세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취소가 된다거나 뭐 기간이 만료가 됐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거나 이런 문장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을 좀 배우셔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고 나서 그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납세무 소멸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뒤에 부분은 이제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뒤에 부분들은 뭐 제척기간이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멸시효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건 지금 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나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개념을 좀 어느 정도 알고 나야 세법에서 정리를 할 때 훨씬 수월해지니까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납세무가 성립이 돼야 된다. 즉, 납세무가 생겨야 된다. 언제 납세무가 생기느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확정시키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방식, 신고, 정부가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는 방식, 결정. 그래서 금액이 나왔으면 그걸 뭐 하면 된다? 납부를 하거나 충당을 하면 된다. 내가 세금 내는 것을 납부, 안 내면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재산을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매각된 돈에서 채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충당이라 그래요. 결국 납부를 하거나 충당을 했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납세무는 소멸이 되는 거죠. 자, 개념, 흐름 잘 확인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소멸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했고, 자, 여 내용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볼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놔두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